안녕하세요. 아내의 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항암 치료는 근본 치료가 아니고 증상 치료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본 치료는 암의 발병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연구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거의 밝혀졌습니다. 밝혀진 암의 원인은 1급, 2급 발암물질, 과도한 장기 스트레스, 활성산소와 만성염증, 그리고 노화입니다.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건강한 대사가 안 되고 정상세포들은 병듭니다. 면역세포들도 무기력해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암이 생긴 원인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암이 아직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암을 근절시키는 건 고사하고 암 발병률조차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의 발병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암만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암의 발병 원인 중 병원이 해결해 주는 것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선 암을 없애거나 사이즈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암은 수술로 모두 제거해도 암 유전자가 있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좋아 암 사이즈를 50% 줄여도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이 성장하고 전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깁니다.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한 것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정상 노화 과정 중에 발생하기도 하고 특별한 발암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정상 노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면역력이 있으면 모두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특별한 발암 요인이 개입한 경우라면 유전자 돌연변이 위험성은 더 커지고 암이 더 잘 걸리는 몸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발암 원인을 모두 제거하고 면역력을 정상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엔 아직 돌연변이 유전자를 모두 찾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오작동하는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방법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면역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돌연변이 암 유전자의 발생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하다면 돌연변이 암 유전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세포가 노화하거나 병들면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 유전자와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면역세포들이 노화되는 걸 막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진짜 암치료법입니다. 저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치료 없이 이 방법으로 완전 관해시켰습니다. 이제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전이를 막으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아시겠죠? 면역세포가 이전보다 더 똑똑해지고 강력해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세포가 암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강하게 될까요? 특별한 면역주사나 건강기능식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암을 치료할 만한 면역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 어떤 특정한 방법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올려준다는 거짓말엔 속지 마세요. 환자와 병원 모두 힘을 합쳐 암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 나가면서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2, 3년 철저히 노력해서 암을 억제하는 면역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부터 면역력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암을 이기는 면역력을 만드는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법은 삶의 균형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로 항상성, 즉 균형이 깨지며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세포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과로, 과음, 불면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대신 푹 쉬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숙면하고 적절히 운동하면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대인관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을 피하세요. 만나면 즐겁고 위로가 되고 기운이 샘솟는 사람만 만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삶의 균형은 지켜야 합니다. 루틴이 깨지면 부신이 피로해집니다. 건강한 부신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와 가족은 부신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해법은 발암물질을 알고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더 많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1급, 2급 발암물질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가 되면 가장 강력한 1급 발암물질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방사선 치료, 검사용 치약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여성 호르몬 억제제, 타목시펜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자궁 내막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암 환자라면 면역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법은 살아있는 생명에너지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면역세포를 피곤하게 만들고 영양결핍과 불균형은 면역세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친환경 먹거리와 영양제를 골고루 또 충분히 섭취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생식할 때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를 그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하지 않은 채 생명 에너지가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하는 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원료와 가공 방법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영양뿐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영양제와 미네랄 섭취는 필수입니다. 항산화제는 자연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주며 미네랄은 면역세포를 파워풀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해법은 면역균형입니다. 수지상세포, NK세포, T세포, NKT세포 등 암세포를 공격해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T세포의 인지력과 공격력을 크게 높인 면역항암제가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의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항상성이 유지되어야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균형이 항상성이고 건강한 면역입니다. 특별한 영양보단 균형과 항상성이 똑똑하고 강력한 면역력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식 분말 중심 식사와 기본 영양제 섭취로 선천 면역을 높이고 면역 주사와 면역 수액 치료로 후천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들로 암을 치료하는 현재 치료 방식에 대해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의 신진대사를 망치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방법이 표준치료가 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치료를 받고 면역력이 심각하게 나빠진 후에야 면역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엔 표준치료를 유지하면서 면역치료를 받으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지만 힘든 과정이 예측되기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기, 2기 암으로 수술을 마친 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 대신 면역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기, 4기 암이라도 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더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삶을 바꿔서 암을 극복해 보려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